이번 강좌는 그 도시군객 시설 부지에 대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강의했던 것은 도시군객 시설 사업에 대한 거죠. 그렇다면 그 도시군객 시설 사업은 재원이 있을 때 하는 것이고, 재원이 조달되지 못했을 때 구제 방법, 이걸 머릿속에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개정은 되었지만 또 우리가 봤을 때 일부가 시행이 좀 늦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여러분들 유념해 두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건 진행하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미집행 도시군객시설 부지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이렇게 보면 되겠죠. 여기 보니까 장기라고 제가 썼습니다. 미집행 도시군객시설 부지. 그런데 소방도로 예정지다. 내 땅인데 사유지인데 소방도로 예정지다. 그래가지고 수용이 안 됐어요. 그러면 그 땅을 어떻게 해야 될까죠? 자기가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이럴 경우에 바로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느냐. 한마디로 구제 정책을 생각하면 되겠다. 이래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도시군객 시설 부지는 사적 사업은 원칙적으로 할 수 있을까 없을까 봐야 되겠죠. 그럼 이것이 우선하니까 일반적으로 개발행위다. 그럼 개발행위는 원칙적으로 해서는 안 된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가능하다는 것이 바로 구제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구제 방법으로서 어떤 경우가 있으냐. 개발행위 가능하다는 그것이 1차적으로 가설 건축물 등을 건축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가설 건축물 건축할 수 있다는 건 왜 그러냐. 자, 이 도시군 관리객 시설이 되려면 도시군객 시설이 되면 일단은 이 자체가 관리객으로, 소위 도시군 관리객으로 뭐가 되겠죠? 결정이 됐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 결정되고 나서 이것이 고시되고 나서 몇 년간 2년간 미집행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결정 고시가 가장 거든 출발점입니다. 출발점인데 첫째는 2년 미집행됐다. 2년 미집행. 그러면서 이 2년 미집행됐으면서 재원 조달이 문제된다 그랬죠? 그 재원과 관련돼 있는데 단계별 집행계획이 이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됐냐 안 됐냐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단계별 집행을 갖다가 수립이 안 됐다. 그러면 자, 이게 3년 이내 할 거다, 3년 이후에 할 거다 하는데 그걸 수립이 안 됐어요. 그러면 언제 할지 모르는 것이고, 수립이 되었다 할지라도 1단계에 속하지 않는다. 그러면 3년 이후에 한다는 얘기죠. 그럼 이때 3년 이후에 하게 되면 바로 이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뭐 할 수 있냐. 여기 있는 것처럼 가설 건축물 등을 건축할 수가 있다. 그럼 가설 건축물 건축했으면 나중에 사업 예정 3월 전에 원상 회복을 전제 조건. 자, 뭘 전제 조건으로? 원상 회복을 전제 조건으로 할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이걸 아니한다면 가서 대집행할 것이고, 또 거기에 따라서 일정한 제재가 따라진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 보니까 이게 됐다면 가설 건축물인데, 그럼 거기 뭐뭐 할 수 있냐? 가설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고,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고, 그러기 위해서 토지 형질 변경을 할 수 있겠죠. 또 개축, 재축. 왜? 개축, 재축이라는 것은 왜 가능하냐면 예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죠. 즉 보상 문제가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개발행 허가를 할 수 없는데 가능한 것 중에 요것이 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이때 이걸 갖다가 허가해 준다 그랬죠. 자, 이 허가는 누가 해줄 거냐? 바로 특광자 시장군수가 해주는 것이다 하는 걸 알 수 있겠고, 그럼 거기에 대상이 무엇이냐를 갖다 보면 가설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또 나가서 그를 위해서 토지 형질 변경, 그다음에 개축, 재축. 왜? 우리가 봤을 때 신축, 증축은 보상 문제 커지잖아요.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종전 범위 내에서 해야 되니까 개축, 재축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 사업 예정 언제랬죠? 3개월 전에 원상협과할 걸 조건으로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 연상하시면 이 문제는 쉽게 처리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뭐가 있느냐? 이 도시군 관리의 결정고시로부터 자, 모든 출발점 여기서 합니다. 결정고시로 두 번째 되는 것이 바로 뭐냐? 매수 청구라는 게 있습니다. 자, 무슨 청구가 있다? 매수 청구. 소위 우리가 쓸 때 사주세요 하는 겁니다. 그럼 이건 무조건 사주되는 게 아니라 매수 청구는요. 가능한 것은 어떤 경우 도시군 관리가 결정되고 나서 10년 미집행됐는데 여기는 실시객조차 없어야 돼. 그래서 이 실시객조차 없어야 된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사업 시행 자체가 완전히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렇게 실시객 조차 없으면 그거 인가조차도 없어야 되겠죠. 자, 이거에 대한 인가 역시 없어야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미집행됐고 자, 여기는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지목이 되라는 소리를 잘 알아야 되겠죠. 요게 가장 중요해요. 지목이 돼. 근무를 질 수 있는 거. 그런데 10년간 미집행됐으니까 가서 매수 의무자한테 매수 청구를 요구하는 것이다. 볼 수 있어요. 그럼 여기 보면 매수 의무자다. 그러면 원칙으로 두 가지가 있어요. 거기 특광자 시장 허가권자로 될 수 있는 특광자 시장 군수한테 요구할 수도 있다. 볼 수 있겠죠. 특광자 시장 군수한테 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별도로 사업을 갖다가 시행하는 자, 시행자한테 요구할 수 있어요. 근데 시행자도 설치 의무자와 관리자가 다르다. 그럼 설치 의무자한테 요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매수 여부를 통지하게 된다. 자, 가서 매수 청구할 겁니다. 자, 그럼 이 매수 청구했으면 청구한 날부터 우리는 가서 6개월 내에 매수 여부를 통보해 주는 거. 사주겠다. 이렇게 통보. 그럼 이 통보한 날부터 2년 내 뭐 할 거냐? 협의 매수하는 건 반드시 매수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때 협의 매수한다. 2년 내. 그럼 2년 내 그럼 10년 6개월 플러스 2년까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 협의 매수한다 그럴 때 매수의 방법, 절차, 가격은 이 법에 규정이 없다. 그러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침해 보상 일명 토지보상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때 이 매수할 때 방법이 중요한 거죠. 방법은 가장 좋은 방법은 뭐가 있느냐? 현금입니다. 그런데 뭐로 줄 수도 있다. 채권으로 줄 수도 있다. 이걸 볼 수 있겠죠. 채권은 원하는 경우에 줄 수도 있지만 강제적으로 줄 수도 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구별해 줘야 될 것이다. 이걸 볼 수 있어요. 원하는 경우도 있지만 강제로 줄 수 있다. 이걸 갖다 가져야 되겠죠. 그럼 이때 이 채권을 뭐라냐? 도시군 계획 시설 채권이라고 하는 것이다. 볼 수 있어요. 무슨 채권? 도시군 계획 시설 채권. 그럼 이 중에 원한다면 자, 채권의 이자와 은행의 이자를 갖다 비교하니까 채권의 이자가 더 비싸더라. 그럼 어떻게 했어요? 나 현금보다 채권 달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강제 준다 하는 것은 투기 세력한테 강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인정고시를 현재 비업무용 으로서 부재부동산 소유자라든가 또 법인으로서 그 부재부동산 소유자, 그러니까 사업인정고시 현재 그 지역에서 뭐가 있냐면 주소가 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걸 갖다 우리가 이제 부재지주라고 많이 합니다. 이런 경우가 있다.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는 뭐 할 거냐? 가서 자, 어떻게 할 거냐? 바로 비업무용 토지 같은 거는 3천만 원 초과 시 3천만 원까지 현금 주고 나머지는 채권을 주겠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거다. 그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그 상환기간과 이자를, 상환기간은 각 지역마다 틀리겠죠. 이자를 틀리겠죠. 그러니까 지역 실정을 고려해야 되니까 뭐에 의한다 보시면 조례에 의한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뭐에 의한다? 조례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발행 절차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지방재정법을 따라가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무슨 법? 지방재정법을 따라간다. 이렇게 정리를 꼭 해두는 것이 아주 여러분한테 그 문제를 갖다 접근할 수 있는 방법 중에도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와 같은 경우가 여기 내용으로서 우리가 공부를 갖다 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어요. 다음
뭐냐면 이때 여기 보면 이 현금이 있겠고 채권이 있는데 자, 이 현금이 채권을 갖다가 가져간다 하는 건 꼭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누구만 발행하느냐? 오로지 지방자치단체만 발행한다는 거 꼭 아셔야 돼요. 누가 말한다? 지방자치단체만. 다만 여기 매수를 청구했어요. 청구했는데 6개월 내 매수 통보를 안 할 수도 있고 통보할 수도 있고 가서 2년 내 협의 매수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럼 이와 같이 될 경우는 가서 이와 같이 된다. 그러면 이거는 사건을 규제가 너무 강한 거죠. 그러니까 가서 뭐 할 수 있냐? 일반적으로 개발행위 허가 받아가지고 이럴 경우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개발행위 허가 받아가지고 얼마까지 줄 수 있느냐? 3층 이하의 단독주택, 오로지 단독, 다가구도 안 됩니다. 오로지 단독. 그다음 3층 이하의 일종 근생, 슈퍼마켓 같은 거 줄 수 있어요. 옛날 잡화점 같은 경우. 그다음 3층 이하의 2종 근생 줄 수. 근데 2종 근생에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공부할 때 이렇게 보세요. 단란주점, 안마실수, 단란하게 안마받고 노래 연습장, 단란하게 안마받고 노래하고 다중생활에서는 안 된다. 다중생활, 그럼 이 다중생활 시설이라는 건 옛말 하면 고시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지을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단란주점, 안마실수, 노래 연습장, 다중생활 시설은 이종근생 그걸 제외하고는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공작물 설치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우리가 연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문제를 갖다 26했고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해봅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렇네요. 자, 단 토지는 지목이 되며 조례는 고려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1번 매수 문제가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 결정을 알리는 날부터 2년 내 매수하는. 자 여기 보면 3년이라는 거 틀렸죠. 몇 년 내 매수하는 거예요? 통제했다면 2년 내 매수하는 거죠. 그럼 당연히 몇 번이 틀렸으면 알 수 있어요? 1번이 역시 잘못됐구나 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이런 경우를 우리가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그럼 2번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매수 의무자인 경우는 토지사 원하는 경우에 채권을 발행하여 매수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맞죠? 누구의 경우는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지방자치단체는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어떤 경우에 발행할 수 있다 그랬어요? 원하는 경우에 발행할 수 있겠구나 하는 것도 배웠죠. 자, 어떤 경우? 원하는 경우에 발행할 수도 있다. 볼 수 있겠죠. 다음 3번 도시군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이란다. 맞죠? 조례가 정하고 10년 이내로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번 매수 청구를 한 토지의 소유자는 매수 의무자가 매수하지 아니하여 결정한 경우에는 개발행위를 받아서 공작물 설치할 수 있다. 맞죠? 공작물 설치. 다음 5번 해당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가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시행자에게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맞죠? 여기 보세요. 원래는 특광자 시장군수한테 요구할 수 있지만 누구한테 청구할 수 있다고 했어요? 시행자한테 청구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아시면 됐습니다. 다음 이제 세 번째는 도시군관리계 결정되고 나서 세 번째 10년 미집행됐어요. 앞에 거랑 차이가 있죠. 여기는 지목이 대인 경우 대가 아니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럴 때는 해제를 권고할 수 있더라. 이렇게 바뀐 거죠. 자, 해제를 권고. 그 해제를 권고하려면 지금 이렇게 10년 이내 미집행된 걸 갖다가 여기 특광, 자, 시장, 군수가 의회에다가 보고하는 거예요. 왜 의회에다가 보고하냐? 의회가 돈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의회가 예산을 줘야지만 사업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의회에다가 가서 보고하는 거예요. 당신이 돈 안 줘서 지금 사업 못 하고 있으니까 좀 그런 줄 알아라.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됩니다. 좀 협박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문제를 쉽게 접근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럴 때 10년이 지날 때까지 안 된 것에 대해서는 가서 정계나
정계나 임시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때 이 보고는요. 뭐로 할 수 있냐? 가서 보고했잖아요. 그죠? 그럼 의회는 접수한 날부터 90일 내, 접수한 날부터 90일 내 가서 특광자 시장군수한테 해제를 권고하는 거예요. 나 돈 줄 일 없으니까 그거 좀 풀어줘라. 이렇게. 알겠죠? 해제를 권고할 수 있더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해제를 위한 결정을 갖다 하기 위해서는 기타의 주민의 의사 같은 걸 다 충분히 고려해야 됩니까? 안 합니까? 당연히 고려를 해줘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럴 때 무엇보다도 중요한 파트가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여기 보면 특광자 시장군수한테 의회가 그거 내가 예산 안 주니까 가서 해제하세요 하고 권고했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 이 받은 사람은 가서 1년 내 해제 결정을 직접 하는 사람은 결정하는 거고, 그다음에 시장군수는 누구한테? 도지사한테 가서 신청해야 되겠죠. 그러면 해제해달라. 그럼 결국 여기 특광자 시장군수나 도지사는 가서 1년 내 해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해제 결정하고 그러면 여기에 소명은 6개월 내 소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소명은 몇 개월 내? 6개월 내 소명하도록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그 권고라는 것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는 여기 보면 자 이거는 결국 누가 했어요? 특광자 시장군수였죠. 근데 이제 앞으로는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제 시험 문제 해당 사항이 없지만 이제 앞으로는 여기 있는 시장 군수들한테 가서 해제 요청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누가? 주민들이. 그렇게 이제 개정되는 폭이다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이번엔 시험 출제 안 할 거고. 다음 네 번째 보니까 무엇이 있는가 봤을 때 여기는 기본적으로 실효가 된다는 거죠. 실효.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고시 되고 나서 몇 년? 20년간 미집행됐다. 그 20년간 미집행됐어요.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그럼 20년이 경과된 다음날 실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날 실효되면 그 실효된 내용을 갖다 고시하도록 돼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뭐 한다? 고시.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가 뭐에 대한 내용을 갖다 얘기하냐면 도시군 계획 시설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는 것은 그 부지, 돈이 있어야 되는데 돈이 없을 경우 구제 방법은 결국 몇 가지 방법 가지고 논의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배웠죠. 자, 몇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가 있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정리하면 되겠다. 보세요. 어떤 경우냐? 다시 한번. 자, 2년간 미집행됐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되지 않았다. 수립돼 1단계 속하지 않는다. 그러면 개발에 와서 가설 건축, 공작물 설치 이런 거. 또 개축, 재축 이런 걸 할 수 있습니다. 사업 예정 3개월 원상에 기점한다. 다음 10년간 미집행돼 실시 인가조차 없다. 그러면 매초청할 수 있어요. 누구한테? 매수용자, 특광자, 시장군수, 사업 시행자 별도 있다. 그럼 이때는 매수청 반드시 지목이 대인 경우에 하나다. 볼 수 있겠죠. 그럼 6개월 내 매수를 통보하면 그로부터 2년 내 협의 매수해야 된다. 볼 수 있고 방법은 현금 또는 채권 누가 준다? 지방자치단체가 준다. 그럼 지방자치가 하는데 그 채권 원하는 경우 할 수 있겠고 강제적으로 주는 경우 없다. 부재부동산 소유자 비업무용 토지수 3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 가능한 거다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한다. 6개월 내 통보 안 하고 그 다음에 2년 내 협의 매수하려면 개발행위 허가받아서 3층 이하의 단독 1종 건생, 2종 건생. 2종 건생 안 되면 단란주점, 안마실수, 노래장, 단순생은 해당 사항이 없구나 볼 수 있겠고요. 나와서 10년 미집행됐고 그러면 10년 미집행됐다. 해제를 권고할 수가 있구나 볼 수 있어요. 특광자 시장군수가 의회 정리해든 임시해든 보고하면 그 접수함으로부터 90일 내 해제 가서 권고를 합니다. 그럼 그거는 1년 내 해제 결정한다든가 가서 신청해서 1년 내 결정하도록 돼 있는 거예요. 누구는? 시장군수 직접 못하죠. 지구단위 계획 빼놓고는. 그렇죠? 그러니까 가서 도지사한테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도지사는 그걸 가지고 결정을 해서 1년 내
해제 결정해야 되겠고, 단 소명은 6개월 내에 소명하도록 돼 있다. 20년이 경과했다. 그러면 역시 장기 경과됐으면 다음날 실효가 됐고, 실효됐으면 그 내용을 뭐 해야 된다? 고시해 줘야 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봤을 때 뭐에 대한 내용이냐? 한마디로 장기 미집행된 도시공개시설이다. 아주 중요한 파트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이제 사업을 하면 공적사업, 도시군객시설사업, 도시군객 사업을 한다. 도시군객시설 사업을 한다. 그러면 이럴 경우는 뭐가 필요한지를 잘 아시면 되겠죠. 자, 이럴 경우에 도시군객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여기는 기본적으로 공적 사업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공적 사업이니까 잘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 대상에 대한 구역을 먼저 지정하고 거기에 따라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은 대상 지역이고 계획이 수립되는데 이거는 몇 년 내 수립하는 원칙이냐? 3년 내 수립하는 원칙이야.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먼저 지정되면 거기에 따라 3년 내 지구 단위가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지구 단위 계획이란 건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전부냐 일부냐? 조심해야 되겠죠. 만약에 서울특별시라면 서울특별시 전부를 개발할 수 없죠. 그럼 서울특별시의 일부에 대해서 개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서울특별시 일부를 개발할 때 어떻게 개발했어요? 토지 이용을 합리화, 기능을 증진, 미관 개선, 양호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서 체계적 계획적 관리가 주목적으로 수립하는 것을 지구단위 계획이라고 한다. 그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지구단위 계획은 둘 다 뭐로 정하는 거냐?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하는 거구나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한다는데 결국 누가 할 수 있냐? 우선 국토장관도 할 수 있겠죠. 시도지사도 할 수 있고 대도시장도 할 수 있어요. 나가서 직접 자기가 입안한 건 자기가 할 수 있다. 누가 있었죠? 시장, 군수. 원래 시장, 군수는 도지사한테 가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지구단위계획은 자기가 입안한 건 자기가 결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대상지역은 이 지구단위 계획구역 수립할 때 이 구역을 먼저 수립해야 하는데 대상지역은 도시역 안, 도시역 밖에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선 도시역 안, 그럼 도시역 안은 지정할 수 있다가 있겠고 반드시 지구단위 계획을 지정해야 한다는 소위 머스트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걸 꼭 구별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 할 수 있다는 건 개발이라고 하는 포인트를 갖고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임의적 지정 대상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 지역은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거예요. 뭐로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그런 것은 용도지구. 자, 조심해야 되겠죠. 어디가 있어요? 용도지구. 도시개발법에 따라 지정된 도시개발구역.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나타난 정비구역. 또 택지개발 촉진법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 그다음에 주택법에 따라서 나타난 대지수용 사업지구. 대지. 다음 산업입지 개발형 법률에 따른 지정된 산업단지와 준산업단지. 다음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와 관광특구. 다음 조심해야 돼요. 여기는 개발제한구역. 또 두 번째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또는 공원에서 뭐냐 해제. 중간에 점이 찍혔죠. 그러니까 이거는 시가와 조정 해제, 공원에서 해제, 도시자연공원 해제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해제된 거예요. 또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 변경했다. 새로이 도시계 편입이 되는 곳이다. 그러면 개발을 해야 되겠죠. 그런 건 임의적으로 갈 수 있는 것이다. 볼 수 있습니다. 다음, 그럼 이게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필수적인 거. 4가지 경우수가 있는데 이 4가지 경우수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해주는 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4가지 방법, 자, 정리해보면 우선은 제일 먼저 뭐가 있느냐. 그러면 교재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크게 2가지가 있죠. 일단은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 자, 여기 보세요. 정비구역과 택지개발지구는 말 그대로 개발입니다. 이럴 때 반드시 하는 게라 이때는 캔입니다. 근데 뒤에 반드시 이게 있어야 머스트가 되는 거죠. 뒤에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럴 경우만 머스트가 된다. 지금은 캔인데 어떤 경우냐? 가서 공사 완료돼서 공사 완료됐어요. 그래서 공사 완료돼서 완료됐단 말입니다. 공사 완료. 그러면 이 공사가 완료됐다. 그러면 당연히 되는 거냐? 하는 걸 잘 생각했죠. 공사가 완료됐다.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 공사 완료되고 10년이 경과됐다. 그래서 우리끼리 공부할 때 자, 정택이 배웠죠. 정택이는 10년직이다. 10년이 경과돼야 공사 완료돼서 10년이 경과돼야 지구단위 계획 반드시 정한 거란 말이야. 정비구역과 택지개발. 그래서 정비구역은 이미 한 사이클이 지났기 때문에 반드시 잘 개발해. 택지는 새롭게 지금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로 해야 되겠구나 알 수 있어요. 그다음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뭐가 있다고 쓰면 시가화 조정구역 공원에 세워졌다. 이 파트는 아무것도 아니죠. 왜 아무것도 아니냐? 개발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 일단은 유보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시가정 공원에서 해제시켜야 돼. 또 녹지지역을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보존해서 개발적으로 하자한다. 그럼 이거 얼마냐? 뒤에 말이 중요해. 지금 앞에 거는 다 캔입니다. 그러니까 뒤에 얼마냐? 30만 제곱미터 이상 변경됐다. 그럼 반드시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거기 9번째 내용이구나 볼 수 있어요. 그럼 도시역 안의 경우는 캔이 있고 머스트 있죠. 그 중에 우리가 조심할 것은 여기 머스트를 잘 알아주라. 그러면 도시지역 밖의 경우다. 이건 개발의 원칙이 아니니까 원칙적으로 캔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럼 도시지역 밖의 경우도 될 수 있는 것은 자,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될 수 있는 건 뭐냐? 그 안이 면적의 50%가 계획관리지역 정하는 바에 따로 되어 있어요. 계획관리지역에 정하는. 그럼 계획관리지역 외에 지구단위 계획도 포함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생산관리지역, 보존관리지역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럼 전체의 지구단위 계획구역 면적에 소위 10% 이내. 자, 그러니까 10만 제곱미터 초과냐, 10만 제곱미터 이하, 그러니까 이하냐 하는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뜻이냐? 여기 지구단위 계획구역 내에 원래는 개발이 아닌 보존. 자, 여기 보면 계획관리지역이 50% 이상이고 나머지는 생산관리지역이나 보존관리지역이 됩니다. 근데 자, 당연히 여기 계획관리 50% 이상인다 하는 걸 잘 알 수 있는데 그 중에 여기 보세요. 이 보존관리지역은 껴서 개발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규모가 10만 제곱미터를 기점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10만 제곱미터 이내다. 그 다음에 그걸 초과한다. 차겠단 말이에요. 그럼 10만 제곱미터 이내의 경우는 얼마로 할 수 있느냐? 10만 제곱미터 이내의 경우는 가서 20%까지.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다. 그러면 이거는 10%까지 범위에서 녹지지역을 포함시킬 수가 있는 거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 가지고 정리를 하면 되겠고요. 다음 여기 이렇게 가져가려면 이 지역이 되려면 결국 어떤 걸 갖다 가져가냐면 거기 아파트와 연립 갖다가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아파트 연립 포함되는 경우도 포함되지 않는 경우도 있단 말이야. 그런 그 숫자를 갖다 꼭 외우진 말고 일단은 그러고 그러면 가서 아파트와 연립건설계획에 포함됐다. 그러면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중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수도권에 의한 자연보존권이라든가 또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 초등학교가 용지가 있어 통합 거래가 가능하다고 그 교육청이 동의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가능할 수 있어요. 또 여기 보니까 물류 같은 창고, 소위 우리가 봤을 때 주거가 아니라 물류 창고다 이럴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그런 경우는 규모가 3만 이상
가질 수 있어요. 그럼 얘네들은 난개발이 되지 말으니까 기반시설에 접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대형 물류센터라면 큰 도를 갖고 있죠. 어? 자, 이런 걸 우리가 연상하시면 되겠고, 그거는 전기, 수도 이런 걸 공급해야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가서 환경을 처해하지 말아야 된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서 밖의 경우는 계획관리적이면서 뭐가 있을 수 있냐? 개발진흥지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개발진흥 적극적 사업을 한 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개발진흥지구는 주거개발, 산업유통개발, 관광, 휴양개발 이렇게 나타납니다. 도시적 바깥에서 주택, 즉 주거를 기준점으로 해서 할 수도 있겠고, 그다음 산업유통, 그다음에 관광휴양. 그럼 여기는 주거를 기점으로 한다. 그러면 계획관리 지역에서만 나타나는 거예요. 계획관리 지역에서만. 주거는. 그다음 산업과 유통은 계획관리 지역, 생산관리 지역, 그다음에 농림지역에서 이루어질 수 있고, 관광휴양은 무조건 도시역 바깥에서만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어디서 이루어진다? 도시지역 바깥에서 이루어지는구나. 이렇게 정리를 해두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최근에는 뭐가 있다고 할 수 있으면 이제 여기 있는 용도지구의 지정을 바꾸의 경우는 용도지구에 의한 행위 제한을 대체할 수 있다. 그럴 때 대체하면 그것 가지고 뭐로다 대체하냐?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때 이러한 지구단위 계획은 우리가 주민이 기지가 필요하다고 한 적 있죠. 그래서 그 지역 주민의 의사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보면 그 지역 주민의 의견 청취란 말이 있겠고, 지구단위 계획 내용을 갖다가 가져갈 때는 반드시 포함시키는 게 있다 그랬어요. 자, 뭐가 있냐? 그 내용은 9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교재에 가서 용도, 지역, 지구, 고도지구 제외하고 기존의 용도, 지구를 폐지하고 대통령령. 자, 거기 밑줄 쳐야죠. 대통령령절한 기반 시설의 배치 규모. 다음 5번과 6번을 조심하면 돼요. 5번이 중요한 거죠. 건축물의 용도 제한,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높이, 최고한도, 최저한도. 알겠죠? 이런 걸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디 하나 꼭 들어가야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이 수립 기준은 누가 정하는 거냐? 도로 상하수는 대통령이 정하는 것을 볼 수 있겠고, 알겠죠? 각각의 개발 밀도와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된다를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이제 그 밀도 자체는 뭐 그렇게 연상하면 되겠고, 구체적 기준 갖다 연상하면 되겠고, 자,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경우를 갖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냐면, 쭉 다 하실 것 없고요. 자, 이제, 뭘 갖다 우리가 정리를 해 둬야 되는 거냐. 이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되면 법 적용을 완화시켜 줄 수 있다. 볼 수 있어요. 어쨌든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되면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한다. 그럼 그 지구단위 계획구역 내에서는 완화시켜 줄 수 있다. 그러면 용도 지역 지구안의 건축 제한, 용도 지역 안의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률, 건축 조경, 공개공지 확보, 또 나가서 건축 높이, 이런 걸 완화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뭘 완화시켜주냐? 도시지역 내의 지구단위 계획을 완화시킬 수 있는 게 뭐냐? 이런 것이 있겠고, 대지 일부를 제공했을 때 얼마 정도 완화시키냐? 이 가장 어렵었죠. 과거에 시험 나더라도. 자, 그럼 한 번쯤 여기는 지금 외울 게 아니라 전체를. 그러면 적어도 완화시켜준다.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 됐다. 건폐율. 이 정도까지 완화시켜준 거예요. 그래서 건폐율 150, 용적률 200까지 완화시켜줄 수 있다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 가지고 쭉 찾아보면 이런 내용들이 맞구나. 그다음에 도시역 안이지 박히는. 그런데 특히 시험이라는 게 있죠. 주차장 설치 기준 하나. 자, 지구단위 계획에서 일정한 완화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거기 완화를 갖다는데 어떤 곳에 완화시키냐? 얼마까지? 100%까지. 그러면 한옥마을을 보존하자는 경우가 있겠고, 차 없는 거리 조성을 위해서 100제곱미터까지 할 수 있겠고, 다 대통령이 정하는 것을 할 수가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부가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용도에 따라서 상관없겠지만 지구단위 계획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도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를 갖다 한번 봅시다. 26회 나온 거죠. 중급 문제라고 그랬죠. 자, 국토의 계획 및 법령상 가로 안에 알맞은 것은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이 한옥마을 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다. 한옥마을.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되면 얼마까지 해줄 수 있느냐? 가져야 되겠죠. 자, 100%까지 할 수 있어요. 한옥마을을 보존한다든가 차 없는 거리를 만든다든가 100%. 그래서 정답 5번이구나.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도시지역 외도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한다. 그럼 하나씩 적다. 건폐율 150, 용적률 200까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됐으면 지구단위 계획은 3년 내 수립해야 돼. 만약에 3년 내 수립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 지구단위 계획구역 자체는 필요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필요하지 아니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차이가 있구나 볼 수 있어요. 다음 뭐 공공지를 갖다 뭐 의무화시켰다는 당연히 알겠고 이제 뭐가 있냐? 지구단위 계획도 3년 내 안 했다. 그럼 3년이 경과된 어느 날 다음 날 시효가 돼요. 어느 날 다음 날. 그럼 다음 날 시효가 되면 일반인들한테 알려줘야 될까 안 알려줘야죠? 알려줘야죠. 그럼 시효를 고시한다.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하면 지구단위 계획이란 말은 도시공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잘하자는 것으로 지구단위 계획구획 먼저 시작되면 지구단위 계획은 3년 내 수립하는 거다. 뭘 한다? 도시관리로 국토장관, 시도자, 대도자, 국토장관도 할 수 있지만 시장군수도 할 수 있다는 거. 그러면 원칙 도시지역 안은 캔과 머스트가 있다. 머스트 정택에는 공사를 해서 10년이 경과되고 그 시가조정과 여기 공원 같은 해제돼서 30만 제곱미터 이상 녹지적을 주상구로 바꾸는 것도 30만 제곱미터 이상 해야 하는 거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을 한번 문제로 풀고서 정리해 본다면 국토의 계획 및 법령상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24회 시험 문제입니다. 주택법에 따라 대지정 사업 지구를 지정한 된 지역의 전부 일부의 지구단위 계획을 실시할 수 없다. 자, 분명히 가능하다 안 하다고 할 수 있는데 당연히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2번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결정은 도시군관리 결정으로 하여나 지구단위 계획은 결정은 그러하지 아니죠.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든 지구단위 계획이든 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한다.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도시역이 아니라 지정된다. 맞죠? 도시적 안도 있고 밖도 있구나. 알 수 있죠. 다음 5번 그래서 거기 3번이 맞고 5번 도시개발법에 따라 지정된 20만 제곱미터의 도시개발구역은 개발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지날 지역은 지구단위 지정해야 한다. 자, 틀렸죠. 자, 정비법은 없어요. 도시개발법은 없어요. 정비법이나 택지개발로서 하면서 공사 완료됐다. 10년이 경과된다. 그럼 그런 경우는 가능한 거죠. 다음 도시역 내에 지정하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대해서 당해 지역에 정되는 건폐율은 얼마까지냐? 알아줘야죠. 자, 건폐율이 얼마까지 간다 그랬어요? 우리가 왔을 때 150, 용적률에 200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답 자체가 이건 3번이구나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가 우리가 왔을 때 뭐에 대한 내용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한 것이냐 이래 본다면 결론적으로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시효되는 과정을 갖다 설명한 것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강좌는 이제 뭐에 대해서 정리를 갖다 하면 될 것이냐 이제 개발행위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